자, 23년 2월 24일 금요일,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미라보아님, 시나리오들 중에서 좀 가능성이 좀 더 다소 높아진 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글로벌 시장의 환경을 기술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밤에 10시 반에 분명히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의 환경.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본장의 요동을 많이 쳤어요. 어젯밤에 보시면 이게 분봉인데 어제 미국 증시가 소위 이마롤 이걸 말아 올리네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딱 증시의 절반을 기점으로 딱 V턴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굉장히 깊게 많이 빠지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줬었는데 그걸 살려내면서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다중으로 지금 다지는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라인을 그어둔 이 자리를 지키면서 끝났단 말이죠. 종가상으로 그거를 모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거는 모두가 가능한 봉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강한 앞으로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는 봉의 형태예요. 두 번째는 얘를 그냥 단순히 일봉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는 일봉의 형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책에 뭐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나 이런 기본서들을 보면은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무슨 캔들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한 거 아시죠? 어? 무슨 장악형, 상승 장악형이니 하락 장악형이니 뭐 상승 샛별형이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일봉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일봉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사이에 껴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일봉을 만드는 그 분 단위로 모든 걸 다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의 어떤 구조랑 또 별개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내부적인 구조까지 반영했을 때 이 봉의 연결고리는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고 향후에 강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향후에 벌어지는 일에 따라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탄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집이라고 치면 매집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강한 지지가 되겠죠. 그 구간에서 서로 매수와 매도세가 정말 치열하게 싸운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옵션 만기 이후에 어 그래서 향후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구간을 상향 돌파 안착을 시도를 한다면 얘는 강한 지지가 되고 이 라인을 기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얘를 강하게 하향 이탈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대로 얘는 강한 저항대가 돼서 어디까지 밀릴지 공간을 열어두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락, 상승, 하락 구간을 재차 만들 수 있는 모습을 갖췄기도 하고요. 하락, 상승, 조정을 짧게 끝내고 재차 박스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 조건도 갖췄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3월 달에 있는 일정들 3월 달에 FMC가 20일쯤에 있죠.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정들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서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끼인 시장입니다. 어제까지 영상을 제가 어제까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끼인 시장이에요. 코스피가 지금 또 이 라인을 이탈해버렸죠. 종가로. 오늘 제가 장중에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끼인 자리에서 오늘 이거 돌파할 때 이거 뭐 찝찝하다 이거 꼬시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이거 321.40 찍을 때 어제랑 똑같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찍으러 갈 때 마치 강하게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바로 방송에서 이거 찝찝하다 이거 약간 꼬시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속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하루에 보일 수 있는
라인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오늘 다 찍었습니다. 중간에 걸친 자리에서 제동도 걸렸고요. 너무나 오늘 정직하게 하락한 상태고, 꼬시기는 시장을 꼬시기도 하지만 섹터에 꼬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떴죠. 실적 이슈로 엔비디아 효과로 오늘 AI 쪽에서 또다시 테마를 강하게 이루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종목별 강약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테마도 완전히 이제 강한 상태가 있는 반면에 이제 윗꼬리 음봉에 계속 이제 좀 차이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을 자꾸만 이쪽에다가 꼬셔놓고, 아이고 이거 이 글씨가 이상하다. 뭐라고 이거 뭐 쓰다가 섹터? 못 쓰다가 왜 저 글씨가 나왔냐? 어쨌든 그 어, AI 섹터로 지금 개인들을 꼬셔놓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시장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거래 대금이 그 시장에 돈이 많이 줄어 있었을 때는 테마가 강한 형태에서 고점에서 개인들을 꼬시고 시장의 섹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옛날에 대북주가 그랬고요, 정치 테마주가 그랬고요, 수소차 섹터가 그랬어요. 지금은 AI 쪽이, 챗봇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약했지만 네옴시티가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메타버스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제 메타버스는 시장 섹터가 됐지만,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예탁금이 많이 줄어 있는 시기잖아요. 예탁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굉장히 한정적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테마에 돈이 몰리니까 나머지가 시장에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예. 우리는 이 나머지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걸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 바닥을 외국인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너무 이쪽으로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죠. 개인들을 고점에서 꼬셔놓고 나중에 시장 섹터로 완전히 변화할 거예요. 항상 늘 거쳐오는 거예요. 시장이 크게 변할 때, 크게 변하기 직전에 계속 그런 변화를 가집니다. 코로나 섹터도 있었다 20년도에. 그거는 이제 반짝이던 그 시기 때 그런 거니까, 특수성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런 시기를 앞두고 2월장이 지금 우하향이었잖아요. 1월달에 1월 3일부터 한 달간 올라가고 1월 말부터 2월 동안 한 달간 내려가는,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내려가는 시장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밋밋하게 내려갔어요. 휩소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파생 상품의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풋옵션에다가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해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에 집중을 좀 많이 해둔 상태입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하락 방향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형태로는 310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되면 품매도의 어떤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게 중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개인들이 외국인한테 로또 당첨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하락했을 때는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않아야 되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로는 강하게 끌어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얘가 바뀌는 구조로 뒤집어지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그 시그널이 안 나오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옵션 만기주까지 오면요, 3월달이 강해야 되는데 2월이 됩니다. 2월이 돼버려요. 그 롤오버가 된다고 하는 선물. 그러니까 3월물이 강했는데, 선물은 굉장히 강합니다. 옵션이 취약해지고 있어요. 옵션이 취약해지고 있고 선물이 강합니다. 근데 3월은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선업 합쳐서 합산 포지션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 아직까지는. 그런데 선물을 만기를 2월에 버리면 다른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이 더 중요해지겠죠. 선물을 이번에 결판을 안 내고 6월물로 2월을 해버리는 결정을 한다면 그대로 월물을 갈아타는 거죠. 청산을 안 하고, 청산을 해서 갈아타는 거지 사실상. 종목 옮겨가는 것처럼 바꿔 타는 거죠. 다음 열차로 환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은 그렇게 된다면 옵션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옵션은 지금 이 꼴이에요. 따라서 3월달에 만기가 다다음 주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FOMC 앞두고 있고 3월 뭐 물가
CPI도 앞두고 있을 거고 3월달에 중요한 일정들 많죠. 1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대비를 조금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에 현금화를 좀 단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미국 증시가 오늘 PCI 물가지수가 시장을 상승하는 견인이 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타고 우리는 좀 불안하게 여기 걸쳐 있지만 2단계 하락장에 미국이 만약에 3일 동안 만든 봉을 강한 지지라인으로 형성하는 돌파봉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갭이 뜨면서 웬걸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321.5의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돌파 안착이. 그러면 현금 확보를 했다고 한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종목을 더 편안하게 현금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내려오면 현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롤오버를 한다라는 거는 3월달 자체의 만기는 약해도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또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연봉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고 시장이 모습을 보이는 대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생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움직임 변화 다 파악하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해한방에 전략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시장,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수익이 익절을 했고요. 그쵸? 수익 대거 익절했습니다. 이때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씨 뿌려둔 거 좋은 결실을 맺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씨 뿌린 것들, 그 이전에 전부터 씨 뿌려놨던 것들, 그냥 여기서 돈 썼던 것들, 참고 썼던 것들 여기서 썼죠. 씨 뿌려둔 거 결과를 여기서 수확했습니다. 바이오니아 등, KEC 등 그런 것들로 현금을 또 많이 만들었고,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슬쩍 들어갔던 것도 그냥 많이 현금화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불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언젠간 탈 때가 올 수 있겠고, 보험금을 안 타면 내가 건강한 거잖아요. 시장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 그래도 좋고, 보험금을 타면 내가 언젠가 아팠다라는 거니까 시장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면 그 보험금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둔 걸로 더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냥 돌파하면 뭐 보험금 안 타면 내가 건강하면 좋지, 이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한방에 뭐 국내 파생반, 국내 선물 옵션반, 그다음에 주식반, 메인인 주식반, 그다음에 해선하시는 분들 카톡방 다 나눠져 있는 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23년도에 좋은 형태의 큰 수익을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의 잘못 고점에 건드려서 예전에 그 대북주들 고점에 물려가지고, 대부분 고점에 크게 물려가지고 종목, 옛날에는 이제 1대1 상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종목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보통 보면은 개인들이 대부분 대북주 최고점에 몰빵이나 뭐 반몰빵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테마주가 가장 극성을 부릴 때 고점에 묶이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잠깐 좋아도 그게 결국 다 날리는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하면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음을 준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섹터는 순환합니다. 시장은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한쪽만 집중해서 폭격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되면 다시 바닥에서 매집을 토대로 매상과 분공침, 다우이론 있죠? 매집, 상승, 과열, 공포, 분산, 침체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환, 이런 종목이 있다면, 섹터가 있다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와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얘네들은 공포 구간, 분산 구간, 공포 구간을 만들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유튜브가 한 2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는 해외 선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도 카테고리를 좀 나눠둘게요. 해외 선물, 그 다음에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까지는 안 나눠져 있는데 좀 깔끔하게 좀 나눠 분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한 2주간 시장을 잘 살펴서 만약에 기회가 포착되면 슬기롭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고요. 상단부에 올라오기를 오히려 안 내려오고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게 더 좋죠. 네, 건강한 게 더 좋죠. 보험금을 못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도 환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